어제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어요. 지급이 아니고 신청이 시작됐는데 한때 신청 시스템이 좀 또 먹통이 됐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사실 이 각 카드사 그리고 이 각 카드사 평소에 가입했던 것들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대기 중이랍니다 하다가 중지돼 버리거나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은행들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서버를 굉장히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반복이 됐고요. 추측키로는 어제 첫날 신청한 게 1차 재난지원금 때 비교해보면 500억 원 가량이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신청해서 지급받은 사람 숫자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지급 방법이 좀 달라진 게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가족이 많으면 세대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성년인 사람은 각자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일이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접속자가 더 많으면 또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근데 좀 문제 없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불만을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88%가 받고 22%를 좀 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22%를 12%를 빼야 되는 상황인데 12%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만든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 납입 금액을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구멍이 발생하거나 완전히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당초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80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초 5천만 원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5,800만 원이면 오히려 더 올라간 게 되는 거잖아요. 왜 기준이 오락가락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특히 2인 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냐 아니면 헛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버니까 건강보험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올라간 금액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벌이일 경우에 건강보험료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 5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머지 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많이 낸다고 해서. 그리고 같은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으로는 뭐 같은 가족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한 가족으로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장이 지금 세대주가 만약에 재산이 지금 과세표준 합계액 9억이 넘거나 이러면 빠지거든요. 지원 대상에서. 그러니까 졸지에 같은 가구원들이 같이 대상에서 빠지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인터넷에 보면 내가 상위 12%가 속할 줄은 몰랐어. 뭐 이런 불만들이 다 줬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불만이 계속 많아지니까 김부겸 총리가 고소득자가 빠진 거 이거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금의 취지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일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옆에서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한번 좀 확인해 봤는데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즘 인증은 아주 뭐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휴대폰 인증이나 여러 가지 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대상 여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려주기도 해요. 당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 모바일 앱을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이 번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33-2021입니다. 여기로 전화해 보시면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1533에 예, 2021. 2021. 예. 인터넷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앱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533에 2021 네. 여기 신청해 보시면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도 없다면 그때는 또 어떡하죠? 13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13일부터는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카드사나 이런 데로 좀 알아보셔야 되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13일부터는 직접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용처도 또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사용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80% 이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곳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변에서 먹거리 이용할 수 있는 거, 프랜차이즈 매장도 직영 매점이 아닌 가맹점 같은 것들은 다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것도 저것도 불편하다고 하시면 이제 포털에 보면 서비스 자기 주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다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다만 기억하실 건 오히려 이제 올 연말까지 다 쓰셔야 한다는 것만 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쓰는 거야 뭐 금방 쓰죠. 받는 게 문제죠. 11조 원이 풀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이제 그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갑자기 시장에 활기가 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사용처가 중소 상인들이 많이 그 밀집해 있는 그런 이제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아니면은 동네 뭐 약국, 뭐 동네 슈퍼라든가 편의점 이런 곳에서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또 올해 4%대 성장률을 정부가 목표치로 세웠으니까 내수가 좀 더 진작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반론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쓸 돈 미리 당겨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냉기가 돌던 윗목에도 좀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